3억짜리 집 중개사 한마디에 날아갔다. 안녕하세요, 버딩리.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이 1천만 원으로 드디어 첫 집을 마련하려던 신혼부부. 중개사는 깨끗한 집이라고 했고 등기부등본도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장음일 일주일 전 법원에서 우편물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건 꿈의 집이 아니라 악몽의 시작이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34살 김수현 씨입니다. 결혼 6년 차 남편과 둘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게 된 분이죠. 2021년 9월 14일 수현 씨 부부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42살 중개사 이정훈 씨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며 말했죠. 딱 맞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정훈 씨가 내놓은 매물은 역세권에 자리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였습니다.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 수현 씨 예산보다 조금 높았지만 이 가격이면 정말 싼 편이라는 중개사의 말에 마음이 기울었죠. 수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문제 있는 집은 아니죠? 이정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등기도 말끔하고요. 9월 21일 수현 씨 부부는 계약금 3,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등기부등본 한 장을 건네며 보시다시피 근저당 같은 거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고요. 은행 대출 승인도 떨어졌습니다. 10월 25일 장음일을 기다리며 수현 씨는 매일 밤 새 집 인테리어를 검색했습니다. 아이방 벽지 색깔을 고르고 거실 소파 위치를 상상하면서요. 그 설레는 마음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10월 18일 오전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 매개식 열정, 손이 떨렸습니다. 수현 씨가 사려던 바로 그 아파트가 2021년 7월 15일자로 경매 신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 계약 2달 전에 이미 경매가 들어간 집이었던 거죠. 수현 씨는 즉시 이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개사님, 이 집 경매에 들어간 거 아셨어요? 이정훈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와 있어서. 수현 씨가 소리쳤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세요? 전화를 끊은 수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현 씨는 급히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나는 숨긴 게 아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현 씨는 3,200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 대출 취소 수수료 85만 원, 이사 예약 취소 위약금 120만 원까지 더해졌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수현 씨는 이정훈 씨와 그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3,405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인중개사가 경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잘못인가, 그리고 잘못이라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소개해주는 전문가가 법원 경매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를 믿고 큰 돈을 맡겼는데 그 전문가가 당연히 확인해야 할 걸 안 했다면 그 피해는 누가 져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수현 씨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수현 씨 입장을 들어볼까요? 수현 씨는 명확하게 주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즉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쉽게 말해 집 상태를 적어주는 공식 서류. 에는 경매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정훈 씨가 건네준 그 서류에서 해당 항목은
텅 빈 공란이었습니다. 법이 하라고 정해놓은 걸 안 한 거죠. 게다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는 누구나 무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연 씨는 전문가를 믿고 계약했는데 그 믿음이 배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정훈 씨 측의 주장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이정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넘게 중개업을 했지만 매번 법원까지 가서 경매를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업계 관행이다. 또 대출 수수료나 이사 위약금은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고 자신의 과실과 직접 연결되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의로 숨긴 게 아닌데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다 배상하냐는 호소도 덧붙였습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법이 정한 걸 안 한 전문가가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고의가 아닌 실수에 3천만 원이 넘는 배상은 과도한 걸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냐, 피고 손을 들어줘야 한다냐, 여러분의 직관을 눌러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실제 판사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이정훈 씨의 의무 위반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경매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씨가 건넨 서류의 해당 항목은 공란이었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관행이 법령을 대체할 수 없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문가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 손해배상 범위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309 13조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상황에서 당연히 예측 가능한 손해와 특별한 사정이 더해진 손해를 구분한 거죠. 계약금 3,200만 원과 대출 수수료 85만 원은 피고의 과실과 직접 연결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위약금 120만 원과 전세 연장 차액은 달리 받습니다. 수연 씨가 장음일 전에 미리 이사 계약을 맺은 건 본인의 선택이었고 피고가 예견하기 어려운 간접 손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자료 35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처음 집을 마련하려던 원고가 전문가의 과실로 계약금을 잃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최종 배상액은 3,120만 원, 원고 일부 승소였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소개인이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다. 확인 설명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관행을 이유로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집을 살 때 중개사가 건네는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경매 신청 여부 항목이 채워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란이라면 그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둘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라면 본인이 직접 한번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장드립니다. 셋째, 전문가를 믿는 건 좋지만 전문가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피해가 고스란히 내 몫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집 한 채가 걸린 문제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사 위약금과 전세 차액까지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재판부처럼 선을 그으셨을까요? 버딩미는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판결입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주변에 알려주세요.
판례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함께 배워가는 버딩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